다음은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의 김병태 자님 모시고 한 말씀 들어오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물공! 우리 ROTC 애국동지회 제5차 애국포럼 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김국성씨, 바로 장성택의 오른팔, 뭘 했던 사람이냐? 간첩을 운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김국성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한민국에는 15만 명의 간첩이 있다. 자기가 직접 운용했다. 이렇게 바로 애국포럼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는 간첩 난파를 중단했다 그랬습니다. 왜 중단했느냐? 더 이상 투입할 곳이 없다. 더 이상 투입할 곳이 없다. 그래서 난파를 중단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북쪽에서 계속 탈북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대부분은 간첩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4명 중 1명 정도는 섞어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4명 중에 1명 정도가 들어오는 걸 못 잡습니다. 왜 못 잡느냐? 전 세계 간첩 양성 공통점이 뭐냐면 간첩학을 공부해보면 압니다. 간첩학에서 가장 중요한 간첩의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만 간첩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간첩을 자기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들통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정원에서 뭘 거치느냐면 영어로는 폴리그래프를 우리가 번역할 때 뭐라고 했냐? 거짓말 탐지기라 그래요.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반인격 장애자입니다. 반사회 인격 장애자.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고 죄책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시오패스는 이 거짓말 탐지기가 무용지물이에요. 거짓말 탐지기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탈북민들 중에 4명 중에 1명 정도는 간첩이 지금 또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15만 명 더하기 5만 명 정도, 이래서 한 20만 명의 간첩이 우리 우글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자생 간첩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5만 명은 대한민국 내의 간첩이 우글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비호하는 세력이 바로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이 종북 주사파들이 바로 간첩의 비호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돕고 숨겨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간첩의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밖에 모르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내의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문제보다도 더 엄중한 것이 중공의 문제입니다. 중국 공산국가 중공의 문제입니다. 중공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50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50만 명 내에는 중국 교포도 있고, 아니고 중국 교포 아닌 순수 중국 국적의 중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국가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민들을 전부 정치화합니다. 정치 세력화합니다. 그래서 정치 교육을 시키고 정치화합니다. 그래서 북이나 중국이나 다들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국에서는 초한전, 초자가 초과할 때 초과할 때 초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은 하면 한계할 때 초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무력 총력전입니다. 무력만 사용하지 않았지 총력전을 지금 중공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제일 가장 강력하게 전개되어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중공의 초한전은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내에서 중공의 초한전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중공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정치화된 바로 간첩들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공산당원이 아니면 학생으로 대한민국에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중공 학생들은 전부 다 공산당의 자식들입니다. 공산당원이 9천만 명인데 9천만 명의 자식들이 대한민국의 학생들로 다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화되고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전 인민의 정보요원화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정보요원들입니다. 그리고 기업활동하는 넘어온 사람들 전부 다 공산당의 정보요원들입니다. 100%라고 거의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50만 명 중에 적어도 얼마라고 보느냐? 중공의 정보요원이 30만 명이라고 봅니다. 그 북의 간첩이나 중공의 간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50만 명이 대한민국 내에서 준동하고 있는 공산당 정보요원들 간첩들인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 간첩 잡기 위해서 간첩법을 발의했는데 이걸 반대해가지고 무산시켰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더불당 그리고 야당 6개 당이 힘을 합쳐서 간첩법을 갖다가 간첩법 개정 그걸 전부 다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간첩이 활개쳐도 잡을 수가 없어요. 간첩이 활개쳐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섰죠. TV도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40대 남성이 바로 국정원을 촬영하고 하다가 그걸 적발됐는데 그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간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간첩법이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간첩법 적용을 받아서 무기징역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못합니다. 중공 간첩에 대해서 손댈 수 있는 법이 없어요. 25만 명 내에서 30만 명이 중공 정보요원인데 다시 말해서 간첩들인데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됩니다. 간첩법이 없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간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걸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보면 체제전쟁을 벌이는데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국민들이 모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을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중국어과를 나왔어요.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중공 통치하에서 처절하게 공산당에게 압박받고 하다가 나온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사람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공산당에 대해서 너무나 잘 배웠습니다. 제 졸업 논문도 중국 공산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이 가장 많이 아는 부분이 공산당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당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무력화시켜야 돼요. 자, 지금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공산당 무력화에 앞장서자! 공산당 무력화에 앞장서자! 공산당 무력화에 앞장서자! 멸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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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요, 대한민국은 북의 진저전에 의해서 거의 점령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점령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회는 간첩도 있을 거예요. 간첩을 비롯해서 간첩 비호 세력이 192명의 간첩 비호 세력들이 장하고 있어서 국회는 완전히 북의 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부는 어떠냐?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김명수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아직도 그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법부도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이런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사법부도 북의 진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어떠냐? 행정부도 6급 공무원 이하 바로 실무진입니다. 실무진이 전부 다 전공노 전국 공무원 노조 이들이 전부 새빨갛습니다. 새빨갛다 보니까 위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행정권을 발동해도 다시 말해서 정책이 내려가도 이 밑에 실무진인 전공노들이 6급 이하 실무진들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정책이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대책이 있다. 그 대책이 뭡니까?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사유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있습니다. 그걸 대면서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명령이 서지 않는 거예요. 명령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행정부도 북의 진지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 교육 통로는 어떠냐? 교육 통로는 전교조가 장악해서 계속 공산주의 사상을 계속 주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상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의 진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노동하는 바로 이제 이 노동계, 노동시장, 수많은 노동시장은 민노총이 장악해서 완전히 북의 진지가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북의 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가서 외쳤던 바로 헌법기관 중앙선관위 바로 대한민국 권력의 창출 통로 대한민국 권력의 창출 통로 바로 중앙선관위는 그 안에 50%가 3,000명 가운데 1,500명 그것이 특정 지역 그 연구자들입니다. 특정 지역 연구자들이고 거기에 과장급 이상이 100% 거의 100%가 특정 지역 연구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MBC 내에 간부진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3,000명 가운데 2,250명 75%가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다 집결해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완전히
북의 진저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될 곳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거의 다 북의 진저가 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때문에 밤에 잠이 오겠어요. 우리 다 아시고 퍼뜨리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는 사람이 전달하고 외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는 확실히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전파할 걸 갖다가 각오를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공산당을 잡아주자! 멸공하자! 멸공하자! 이상입니다. 멸공! ROTC 옥동지에 우리 김병태 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그 전국 상황, 그리고 당시 10월, 11월, 12월, 1월 2017년 1월, 2월, 3월 계기적으로 6개월, 짧으면 5개월. 지금 이 상황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오셨습니다. 당시 그때 일을 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요, 너무나도 몰랐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이 열기를, 염원과 열기를 당시 2016년 17년 그때 그 실수를 되풀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실수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결국 당합니다. 이제는요, 죽기 하면 까무러치기로 행동하고 투쟁하려면 결국 다 망합니다. 당시 그때 했어야 됩니다. 매일 나와서 집회하고 행진하고 집회하고 행진하고 다 끝나고 나서 술 먹고 결국은 당시에 너무 안들한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이거는 정말 꿈속에서나 해냈던 내용이었습니다. 종북 좌익세력은 바로 공산혁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당시 많은 예상들 기각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 바람이 있었죠. 결국 다 전원 8명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종북좌익 세력 이들은 현재 마지막 남은 헌법을 개헌해서 합법적으로 이 나라를 북한으로 끌고 가자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는 목적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를 합법적으로 북한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은 탄핵을 해서 그리고 국무총리 꼭두각시를 조정해서 이제 바로 개헌정국으로 갈 것입니다. 바로 개헌에 5.18과 제주 4.3 그리고 여순반란 그리고 대구폭동 더구나 대전 기타 등등 바로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한 내용들을 헌법 전문에 놓고서 개헌을 할 것입니다. 5.18이 들어가면 대한민국 끝장입니다. 대한민국 끝납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지금 죽어도 내일 죽어도 모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식 우리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평화롭고 복되게 자유롭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자식들은 북한 세력의 노예가 되거나 결국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1975년 자유월남이 망했을 상황 나오고 나서 바로 월맹군들이 자유월남의 군인들과 경찰과 그리고 그 군인과 경찰은 현직이나 퇴직사나 싹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여행 가시면은 나이 드신 분이 없고 전부 다 젊은 사람만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들과 피를 흘리고 싸워야 됩니다.